별이 빛나는 밤 속삭임이 들려와 공포사연 당신 곁에 와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공포사연을 들고 온 주파리올시다. 오늘은 2025년 8월 20일 밤 8시 36분입니다. 오늘도 무서운 이야기 한 사발이 들으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날 잠깐이나마 시원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때는 2005년 가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당시 고3이었던 저는 예체능 입시를 준비 중이었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는 대로 레슨을 받으러 가거나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밤 12시가 다 되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고난의 루틴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리버 mp3가 대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날 밤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입시곡을 들으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에 사람이 하나 없어서 아주 고요해서 음악 듣기에 딱 제격이었거든요. 가을밤 공기도 좋고요. 저희 집은 학군 밀집 지역이었는데요. 집 근처에 여중, 남중,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까지 모여있고 그 주변으로 빌라 단지들이 골목골목 늘어서 있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다만 학교 주변에는 여중 여고생이 많아서 그런지 바바리맨이 가끔 출몰했는데요. 동네에는 네임드 바바리맨이 2명이 있었어요. 나이 많은 배 나온 아저씨 바바리맨과 당시 유행하던 겨울연가 준상이 바람머리를 한 젊은 신참 바바리맨. 저도 친구들과 나이 많은 바바리맨을 한두 차례 목격했던 터라 친구들에게 무용담처럼 바바리맨이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로 서 있더라 하면서 등하굣길에 아주 재미난 사건처럼 떠든 적도 있었죠. 여하튼 그날따라 입시곡이 잘 안 쳐져서인지 이어폰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오늘 레슨 때 들은 피드백을 머릿속으로 복기하면서 가로등 길 아래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4층이었던 집을 향해 계단을 하나하나 걸어 올라가는데 1층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일 거예요. 이어폰을 꽂고 있어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웬 시꺼먼 남자가 제 바로 뒤 조금 아래 계단에서 핸드폰을 손에 들고 촬영하는 자세로 납작 쭈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자마자 후다닥 계단을 뛰어서 나가더군요. 전 그날도 학교에서 바로 레슨을 가느라 교복 치마 차림이었거든요. 사람이 아주 놀라면 비명도 못 지른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 소리도 못 내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떨며 서 있었어요. 어떤 정신으로 집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놀라신 엄마가 늦게 퇴근하고 계신 아빠한테 전화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던 기억 정도? 어디서부터 따라왔는지도 모르겠고 사진을 찍혔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끔찍하고 그 후로는 연습실에서 늦게 나오는 날이면 아빠가 데리러 와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일 거예요. 장염이 심해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10시쯤 등교를 했는데 늦은 아침이라 동네 학생들은 전부 등교를 마친 상태였고 길에는 저 혼자였어요. 그런데 저 앞 전봇대에서 어떤 남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지를 안 입고 젊은 준상이 머리 바바리맨이었어요. 그리고 불현듯
지난밤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이 남자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밝은 대낮이다 보니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옆을 지나치며 야발!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따라오다 말고 다른 데로 가더군요. 그 후론 동네에서 마주친 적은 없고 친구들 얘기로는 잡혔다는 얘기도 있고 저는 대학에 입학해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어 그 일은 점점 잊혀졌네요. 본가도 얼마 안 가 이사를 했고 지금 같으면 발길질하고 냅다 욕을 내뱉었을 텐데 그때는 감수성이 여린 고3 소녀라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한입니다. 요즘은 이어폰 기능이 좋아져서 아예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걸을 때는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 밤길이나 외진 데에서는 아예 이어폰도 안 꽂고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걸 알아차려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길. 신청곡은 챗 베이커의 Everything Happens to Me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바바리맨이라. 저 때는 아담이라고도 불렀었는데 아니 사이버 가수 아담 말고요. 그냥 아담이라고도 불렀었어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신청곡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에 뭐 어떻게 된겨를 입에 붙이며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24살 펄떡이입니다. 항상 공포 사연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는 저런 무서운 상황 안 일어나나? 신청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던 평소와 같은 나날에 문득 저의 군생활 시절의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제가 직접 겪은, 아니 제가 직접 했던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저는 22군번으로 부대는 전선의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GOP 철책을 담당하는 부대는 아니었고요.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는 페바 부대였습니다. 그래도 365일 중 180일 정도가 GOP 지원일 정도로 GOP를 자주 올라가서 드넓은 동해바다와 정말 멋진 금강산을 보고 부대로 복귀하곤 하였지요. 금강산의 절경에 홀린 것일까요? 때는 제가 일병 3호봉 한창 GOP 불모지 작전을 하러 매일 GOP로 지원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불모지 작전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그냥 말 그대로 GOP 초소 근처에 있는 온갖 잡다한 나무와 풀들을 다 없애 불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불모지 만들 때의 전기톱 소리와 톱날 소리 그리고 나무가 무너질 때 나는 소리인 넘어간다! 가 들리곤 합니다. 아무튼 그날도 작전을 마치고 두 돈 반의 몸을 싣고 부대로 복귀하여 저녁을 먹고 씻은 다음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고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던 그때 꿈에서 누군가가 위병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대는 꼬불꼬불 산길을 타고 행군을 할 때 모두가 힘들어하는 엄청난 언덕을 가지고 있어서 타고 올라오면 분지처럼 펼쳐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언덕을 넘어 내리막길이 생기고 분지 속 부대가 쫙 보였습니다. 그대로 언덕을 내려가면 위병소가 있고 위병소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길을 저희는 주기동로라고 불렀고 주기동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저희 중대와 타 중대가 사용하는 건물이 있었고 주기동로의 끝에는 본청과 연병장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꿈속의 인물은 위병소를 넘어 주기동로에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하고 저는 그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침대에서 퉁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 군용 슬리퍼를 V로 만든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쓱 하고 들어서 어깨 너머로 툭 걸친 후 맨발로 생활관 밖으로
돌바닥을 박차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찹찹찹 발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간 저는 3층을 사용하는 중대였기에 1층으로 찹찹찹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이 계단 바로 앞에 있기도 했고 저희는 각 중대의 중앙 계단과 행정반 앞에 당직병이 있고 행정반에는 당직 사관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불침번을 운용하고 있지 않았기에 사이드 계단으로 무사히 무의식의 몸이 찹찹찹 하고 나간 것이었죠. 이러는 와중에 제 의식은 말짱했지만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히 밖의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에서 2층, 2층에서 1층으로 맨발로 슬리퍼를 들고 찹찹찹 재빠르게 내려가서 결국 1층 중대의 사이드 문 앞에 섰습니다. 투명한 문이었기에 저 너머 주기동로가 보이고 그 뒤에는 엄청난 암흑을 먹은 듯한 산이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자 손을 뻗어 밀었지만 당연하게도 야간에는 양옆 문을 잠가놓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을 열고자 계속 쾅쾅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삭였지요. 왜 안 열리지? 그와 동시에 군대에는 야간에 사각지대에서 사람이 움직임이 감지되면 띵동 안녕하세요 혹은 띵동 띵동 울리는 센서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1층 중대 복도 끝에서 저는 쿵쿵쿵쿵쿵 띵동 안녕하세요 쿵쿵쿵쿵쿵쿵 띵동 안녕하세요 를 지속하였던 것이었지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당시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다만 귀신에 씌인 것인지 이 행위에 의문을 두지 않았지요. 여러 번 쿵쿵쿵거리며 문을 열고자 하였지만 결국 문이 안 열리고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온 건지 저는 맨발 차림으로 다시 3층으로 올라가고자 하였고 올라가다가 빠르게 계단을 내려오는 당직병 선임을 마주쳤습니다. 선임은 야, 너 뭐야? 라고 질문하였고 저는 군기가 바짝 든 꼬인 군번 중대 막내였기에 그 상황에서도 저희 부대의 인사인 고생하십니다 를 어눌한 말투로 하고 난 후 같이 계단을 올라가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채 올라간 뒤 생활관에 들어가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당직 퇴근하기 전에 선임을 찾아가 죄송하다 하였고 선임은 중대 내에서도 착하기로 소문난 선임이었기에 당직 사관님하고만 알고 따로 이야기하고 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임의 시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직병이 행정반 앞 복도에 나와야 하지만 사관님에 따라 그냥 행정반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잠을 청하는 당직병도 많았지만 FM 선임이었기에 행정반 앞에서 책을 읽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 저희 생활관에서 웬 빡빡머리가 맨발로 찹찹찹 나오더니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선임이 당직사관에게 어떤 놈이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사관님은 깜짝 놀라서 당장 가보라고 소리치셨고 무섭지만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때의 저를 마주쳤다고 하셨습니다. 밑에서 들리는 구구구구구구 띵동 안녕하세요 소리를 들으면서 내려왔을 선임의 공포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저를 마주치고 다시 생활관으로 복귀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1층에 문이 안 잠겨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를 부르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몽유병도 아니고 이렇게 정신이 말짱한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맨발로 급하게 나갈 정도가 되었던 저의 의식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정말 다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다행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조기 진급 그리고 분대장도 달며 열심히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래 잠꼬대를 많이 해서 생활관 인원들이 많이 무서워했다는 것은 그분들의 공포였겠지요.
더 공포는 그때 당직병이었던 선임은 전문 하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니다. 군대는 정말 기상천외한 곳인 것 같습니다. GP 기동으로 제설하다가 공룡을 본 썰, 5월까지 눈이 오던 썰 등 정말 많은 군생활 썰이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연 신청 때 어울리는 사연이 있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 밴드 키린지의 크레이지 서머입니다. 당시 후덥지근했던 저희 부대에 묻힌 여름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약간 더위 먹었구나. 더위 먹었어.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키린지의 크레이지 서머였습니다. 아이, 노래 참 좋네요잉. 자, 사연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군대 관련 사연들도 좀 많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냥 순서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 친구가 겪은 일입니다. 친구가 예전에 살던 동네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7080 시대에 많이 지어진 문화주택과 빌라들, 골목마다 작은 점빵과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고 동네 터줏대감들이 오래오래 살아온 그런 정겨운 동네였습지요. 동네 뒤로는 야트막한 동산이 있었는데 언덕을 따라서 펜스가 쳐지고 그 아래를 쭉 둘러놓은 인도 옆 공구리 계단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넓은 공터에 동네 주민들이 운동과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한 기구 몇 가지가 놓여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네 어린 시절 흔히 볼 수 있던 평범하고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 뒷산 인도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분노, 슬픔에 젖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갸냘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산으로 올라가는 길 공구리 계단 위쪽에 큰 꽃무늬 원피스에 구두를 차려입은 화려한 아가씨가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져가는 끄트머리쯤에 앉은 아가씨를 보니 무슨 사연인가 싶기도 하고 늦은 밤 혼자 저러고 있으면 위험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가로등 불빛도 희미한 데다가 누가 옆으로 밀면 바로 어두운 풀숲으로 굴러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흉흉한 세상에 아가씨 혼자 산 입구에서 저러고 있으니 걱정이 되었지요. 하지만 지나가던 사람이 불쑥 옆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기도 그렇고 경찰을 부르자니 오버하는 것 같고 울음을 좀 그칠 때까지 주변에 있다가 갈까 하고 망설이는데 누가 뒤에서 팔을 확 붙잡더랍니다. 하고 돌아보니 어머니 또래 정도 되는 동네 아주머니가 친구의 팔을 붙잡고 급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너무 놀라서 끌려가듯 따라가는 내내 아주머니는 아유 오늘도 덥다. 밤인데 왜 이렇게 덥지? 입맛도 없고 시원한 게 땡기네. 가다가 하드나 하나 사 먹을까? 아니다. 저기 초입에 참외를 팔던데 그거나 사가자. 아이 좋네. 시원하게 참외 몇 통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요새 참외가 얼마나 하나? 이런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면서 친구를 끌고 가시더랍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팔을 뿌리치며 저기요! 하고 큰 소리를 내자 아주머니는 뒤를 쓱 둘러보시더니 무안한 얼굴로 아유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하시더랍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그러시냐고 뭐 누구랑 착각하신 거냐고 묻기 시작하자 아주머니께서 다시 친구의 팔을 잡고 가시면서 사실 예전부터 저 뒷산에서 이상한 걸 봤다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제 친구 혼자서 산 입구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머뭇거리고 서 있길래 덜컥 겁이 나서 끌고 온 거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위에 넓고 좋은 운동장이 있어도 차라리 동네 초등학교 좁다란 운동장을 뺑뺑이 돌지 거기는 사람들이 안 간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끌고 가서 미안하다. 나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기 골목 어디 사는 사람이고 부녀회장이다 하고 말하시며 진짜로 동네 어귀 트럭에서 파는 참외를 한 봉다리 사주시고는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공짜 참외를 얻은 친구도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계단 위에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거나 엉엉 통곡을 하던 것도 아닌데 그 계단을 지나기 한참 전부터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게 이상하긴 하더랍니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에 드러나던 발끝이 여름인데도 샌들이 아니라 그 시절 유행하던 발등이 다 덮이는 가죽 부티힐을 신고 있었던 것도 얼핏 기억이 나면서 섬뜩하더랍니다. 친구는 그 동네에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 이사를 갈 때까지 소문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그 뒤로는 어두워지면 좀 돌아가더라도 큰 길로 가로질러 다녀서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이 더 이상은 그 계단에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더 도어스의 People Are Strange입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낯설겠지만 다들 모르는 사람, 낯선 존재를 조심하세요.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녀회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펄님을 좋아하는 펄순이입니다. 아주 무서운 공포사연은 아니지만 저를 서늘하게 만든 경험이 하나 있어요. 어릴 때는 귀신을 잘 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그래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엄마에겐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길가에서 누군가 쓰던 것 같은 물건을 주워오는 겁니다. 인형부터 차키까지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집에 두는 거예요. 버려진 물건에는 그걸 쓰던 사람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속설 다들 아시죠? 그날도 엄마는 어디에선가 인형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홀맨이라고 아시나요? LG에서 한때 밀었던 눈, 코, 입 하나 없는 하얀 인형. 게다가 얘가 말을 합니다. 재수없게 말이죠. 저는 인형에 관심이 없어서 엄마가 귀엽지? 해도 뭐 하고 말았죠. 흥미없는 저를 뒤로 한 채 엄마는 홀맨을 거실 TV 옆 전자피아노 위에 올려두셨습니다. 그 후 이상한 일이 가끔 있었어요. 홀맨이 혼자 먼저 말을 꺼내거나 목소리가 변해서 말한다든지 처음에는 많이 눌려서 그런가? 배터리가 다 됐나? 하며 흠칫거렸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낮이었습니다. 엄마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저는 TV를 끄고 제 방으로 들어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홀맨이 또 혼자 한마디를 하길래 아휴 또 시작이네 하며 무심히 지나치려는데 너 내가 싫구나?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형 쪽을 돌아봤지만 그 후로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겁에 질린 저는 안방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던 엄마 옆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손발이 떨렸어요. 그 후로 거실을 지날 때면 인형의 시선이 등 뒤를 따라오는 듯해 전속력으로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형 자체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집에 있던 홀맨, 또 어디에선가 갖고 온
눕히면 눈을 감는 콩순이, 이모에게 받은 저학년인 제 키보다 큰 발레복을 입은 미미 인형까지 전부 아주 멀리 갖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 이상한 일들이 전부 인형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밤이면 침대 맞은편 모서리에 서 있는 머리칼이 길고 검은 형체, 자고 있는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유체 이탈한 나, 침대 머리맡 베란다에서 느껴지는 시선, 제 침대 밑에서 느껴지는 서늘하고 검은 기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집에서 제 동생도 귀신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된 뒤로도 엄마가 뭔가를 주워오면 기회를 봐서 몰래 버렸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40을 앞둔 지금도 인형을 사는 건 꺼려집니다. 중고든 새 것이든 집에 들이는 순간부터 스산한 기운이 감돌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펄님 그리고 다른 펄떡이 분들, 주인 없는 물건, 버려진 물건은 함부로 들이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저희만으로 충분합니다. 신청곡은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입니다. 인형의 시선으로 꼭 들어보시길 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유, 이거 참 무섭네요. 어떤 낯선 물건을 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친구 아버지 장례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근데 어떤 다른 문상객이 이제 술을 많이 드셨는지 제 신발을 신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제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친구가 내어준 장례식장 슬리퍼를 신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왔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그 슬리퍼 제자리에 꼭 갖다 놓던지 태워버리던지 해야 된다고, 장례식장 슬리퍼를 왜 스튜디오에 가져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딱 하나만 있었어요, 그 댓글이. 뭐 다른 댓글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뭔가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괜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슬리퍼 그거 크록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장례식장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거라고. 친구 거예요, 친구 거. 예, 친구 거는 괜찮죠? 친구 거도 돌려줘야 되나요? 거기서 뭐 친구 귀신 나오나요? 아직 살아있는데 괜찮죠? 자, 그러면은 러브홀릭의 인형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저는 끝내주는 방학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펄순이입니다. 평소 펄밤 공포사연 특집을 잠잘 때도 씻을 때도 과제할 때도 듣는 공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겪었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그것도 한참 여름방학을 끝내주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은 맞벌이시라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셨고 그날은 할머니가 모임이 있으셔서 집에 없으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 구조는 현관문을 열면 중문이 있고 할머니 방은 중문을 마주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쯤 일어나 할머니 방에 있는 TV로 짱구를 보기 위해 할머니 방으로 향했고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던 그때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위에 센서 등이 켜지더군요. 하지만 중문이 반쯤 닫혀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고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평소에도 장난을 자주 치시는 분이라 아빠가 나 놀래키려고 장난을 치나 싶어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아빠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주겠다고 하시며 다급하게 끊으셨고 저는 엄마와 할머니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시간에 집에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워져서
차마 중문을 열어볼 용기는 나지 않아 할머니 방 방문을 잠그고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쯤이 되어서 할머니가 가장 집에 먼저 오셨고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를 한 후에 할머니와 집안 전체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던 밤 저희 가족분들은 모두 밤 10시면 잠드는 가족이었고 저는 그 당시 양띵님의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너무나도 좋아했기에 유튜브로 밤 12시 넘어서까지 몰래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안방과 제 방은 니은자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 집은 문을 닫지 않고 생활하는 룰이 있었기 때문에 몰폰을 하기 위해 독서실 책상을 제 침대 옆으로 해서 저도 방문 밖을 보지 못하고 부모님도 제가 침대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몰폰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방에서 누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방을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그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 마룻바닥이 좀 찐득하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쩍쩍 달라붙잖아요? 저희 집 바닥이 그런 찐득한 바닥이 아니었는데 찐득한 소리로 누군가가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끄고 엄마나 아빠가 화장실이 급해서 뛰어갔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었고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길 바라며 기다리다가 한 20분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먹으며 엄빠에게 몰폰을 했다고 혼날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왜 어제 12시쯤에 방에서 달려나왔어? 안방에도 화장실 있잖아 라고 물었더니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또 안 자고 휴대폰 했냐며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날 어떠한 존재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던 걸까요?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신청곡은 2PM의 우리 집으로 가자입니다. 중문에 센서 등이 켜지고 밤에 누군가 달려나왔고 이거 제가 괴담을 하도 읽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이거 어린아이 귀신이에요. 재수없게 맞춰버렸네.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캥거루족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약 2년 전 겪은 이상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낡은 빌라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인 이유는 재건축으로 인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빌라에 대해 묘사하자면 구체적인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사포처럼 불규칙적이고 작은 돌기가 펼쳐져 있는 것이 건물 외장으로 되어 있고 몇몇 군데 떨어져 안쪽에 내장재가 보이는 그런 건물이었죠. 이 빌라의 특이한 점이라면 1층의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 지면 아래로 살짝 경사진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량 2대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입구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고 안쪽에 물건이 쌓여져 있는 주차장이 있었죠. 낮에는 빛이 많이 들지 않아도 여느 주차장과 다를 바 없지만 밤에는 유독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빌라가 2개 붙어 있고 주차장이 가운데에 있는 구조인데 주차장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을 때 약 3분의 1 면적을 차지하는 다른 빌라와 주차장이 있는 빌라는 나머지의 면적을 차지하고 주차장은 다른 빌라와 가까이 위치해 건물들 양쪽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못하고 빌라 맞은편에는 고층 오피스텔이 있어서 달빛도 특정 시간에만 잠깐 비치는 정도였죠. 가끔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저녁 9시만 되어도 주차장 안쪽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괜시리 걸음을 빠르게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사고가 터져 수습을 하느라
거의 새벽 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지만 차마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지는 못하고 큰 길에서 내려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죠. 심신이 지쳐서 터덜터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주차장이 있는 빌라 근처로 왔습니다. 골목을 지나면서 별 생각 없이 그 주차장 쪽을 보았는데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너무 어두우면 시야가 좁아지면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형체가 느껴졌습니다. 어두우니 봤다는 느낌은 안 났어요. 형체를 느끼니 발걸음은 점점 잦아들었고 그곳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무서워서라도 얼른 그 골목을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날따라 멈추게 되더라고요. 계속 지켜보던 순간 그 형체가 고개를 휙 젖히듯 하더니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에 눈으로 생각되는 하얀 점들이 보이니 유독 더 하얗게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홍채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놀라서 거의 넘어질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론 소리도 못 질렀죠. 그리고 누가 오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차장 쪽을 보니 어두운 공간만 보였어요. 얼른 핸드폰에 손전등을 켜서 주차장을 비추었습니다. 역시나 늘 보던 물건만 쌓여 있었습니다. 소름이 솟구쳤지만 피곤하니 그런가 보다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단순히 헛것을 본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이야기여서 제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말에 끼니를 때우고 간식을 위해 집 근처 편의점을 갔습니다. 동네 장사라 그런지 시식대가 사랑방처럼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물건을 한창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고르는 둥 마는 둥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 눈이 마주친 그 형체를 봤다는 지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겪은 것과 아주머니의 지인이 겪은 것을 비교해 보니 현상이 유사했고 왠지 그것을 본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방법을 찾다가 당근마켓에서 동네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그로로 취급될까봐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지만 궁금한 걸 참기 힘든 성격이라 주소는 감추고 골목 구조를 아는 사람은 바로 위치를 알 수 있게 최대한 상세히 묘사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댓글은 대부분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고 그것을 봤다는 댓글이 있었지만 개인 메시지로 주소를 물어보면 대부분 익십하거나 주소를 틀렸습니다. 약간 힘이 빠질 찰나에 자신이 그것을 보았고 위치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재수생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귀가를 하면서 겪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만날 수 있겠냐고 했고 그 학생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또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흔쾌히 나와 주었습니다. 길 건너 카페에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듣는데 역시 유사한 현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웠고 어둠 속에 어떤 형체가 느껴졌고 그것이 고개를 돌려 눈을 마주친 것까지요. 다만 학생은 몇 번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그 형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형체가 사람이라기엔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현상을 겪은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판명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벽에 다시 찾아와 어둠 속의 정체를 밝혀낼 정도로 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사람을 보았다는 명분으로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만 넣고 그 골목을 피해 다녔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허물어진 집터를 볼 때마다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자꾸 생각이 떠오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까만 고양이. 까만 고양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신청곡이 없군요. 그러면은 저의 오마카세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잘 듣고 있는 노래인데요. 다니엘 시저의 베스트 파트입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공포 라디오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도 듣기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올리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에 겪은 일입니다. 때는 2012년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노는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숨바꼭질을 자주 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셔서 주중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 친구의 집이 아주 넓은 잘 사는 집이어서 여기저기 숨기가 좋았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그 친구의 집으로 가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즐겁게 몇 판을 하던 중 항상 같은 곳에 숨다 보니 괜히 그날은 좀 색다른 곳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숨는 장롱 속, 문 뒤, 화장실 이런 곳 말고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숨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눈에 띈 것이 그 친구의 누나가 쓰는 방이었습니다. 그 누나의 방 한 구석에는 평소 쓰는 요와 두꺼운 이불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 더미 밑으로 들어가서 대자로 평평하게 누워 있으면 밖에서 봤을 때 티가 안 날 것 같아 그렇게 숨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전략이었어요. 좀 더웠지만 꾹 참고 이불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판의 술래는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어눌하지만 끝까지 초를 세고 그 친구가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반에는 이쪽으로 안 오고 부엌과 거실만 돌더니 나중에는 이쪽으로 오더군요. 점점 발소리가 가까워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발걸음은 일정한 템포의 스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발소리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불규칙했습니다. 갑자기 다다닥 하고 빠르게 세 발씩 뛰는가 싶더니 또 몇 초 동안 발소리가 끊기고 또 언제는 정말 느리게 걷는 이상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만 들어도 매우 기분이 이상하고 오싹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숨바꼭질 중이니까 무섭고 더워도 이불 밑에서 꼼짝없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이상한 발소리를 내며 드디어 제가 숨은 누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보니 제가 상상하기에는 고개만 쓱 돌리면서 찾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친 듯이 제가 누워있는 이불에 무언가 길고 딱딱한 것이 쑥쑥 들어오더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대자로 누워있으면 팔과 다리 사이, 그러니까 옆구리 쪽에 빈 공간이 옆구리 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비어있는 공간에만 잠깐만요. 잠깐 나 그거 터졌다. 웃음보가 터졌다. 잠깐만요. 잠깐 진정하고 읽을게요. 이게 뭐가 웃겨 이 자식아!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이 대자로 누워 있으면 팔과 다리 사이, 그러니까 옆구리 쪽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에만 미친 듯이 무언 무언가 길고 딱딱한 것이 쑥쑥 들어왔어. 그만해, 이 자식아! 미치광이야? 아, 잠깐만요. 할 수 있다. 읽을 수 있어, 이 자식아! 슬픈 생각해, 이 자식아. 그 비어있는 공간에만 미친 듯이 무언가 길고 딱딱한 것이 쑥쑥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숨바꼭질할 때 사람을 찾는 행동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아기를 가지고 흉기로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저희는 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템포로 무언가를 찌를 만큼의 힘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는데 아무 소리도 못 지르고 눈을 꼭 감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조용히 아, 죄송해요. 아, 사연자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이거 망쳐버렸네, 내가. 근데 내 잘못인가? 결국 조용히 안 들키고 그 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다 같이 거실로 모이자마자 바로 술래인 그 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이불 이불 더미를 도대체 뭘로 찌르면서 찾은 건지. 아, 그 친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친구들도 그 판을 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나고 억울해서 친구들을 끌고 그 누나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더미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숨었는데 누가 나를 찌르려고 했다고. 너무 무서웠다고요. 친구들이 낄낄대면서 안 믿길래 저는 홧김에 이불을 다 내팽겨 쳐봤어요. 저는 그 내팽겨 쳐진 이불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불의 정확하게 동일한 부분에 칼집이 딱 하나씩 나 있었습니다. 한 4-5개 되는 이불의 모든 부분에 똑같이요. 저는 제가 정말 죽을 수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울음이 막 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 칼집을 보더니 얼굴들이 새하얘지면서 모두 무서워하더라고요. 또 그 술래였던 친구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 숨바꼭질을 그만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 절대 그 친구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동안 트라우마로 숨바꼭질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찌르려고 한 것은 누구고 그 칼집의 정체와 발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신청곡은 조피디와 인순이의 친구여입니다. 아니, 이렇게 소름 끼치는 사연을 망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중간에 갑자기 우스운 생각이 나가지고 시덥지 않은 생각이 나가지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는 또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때는 제 이악 물고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피디와 인순이의 친구여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쭈하퍼라 안녕하세요. 요새 공포사연 너무 잘 듣고 있는 25살 늙은 소녀입니다. 얼마 전 실제로 겪었던 소름 돋는 썰 하나 적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 저희 집 인터폰이 고장났었습니다. 부모님은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실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고 지금 바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랑 동생만 집에 있었어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저를 몇 초간 서서 많이 쳐다보고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나이가
60 정도 돼 보이는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40 초반 정도의 젊은 아저씨로 바뀌셨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이 인터폰을 막 분해해 보시더니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아, 네. 저희가 괜찮은 업체 찾아서 교체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사도 안 받고 가만히 서서 집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집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집이 좀 넓은 평수인데 방 안에만 안 들어갔지 복도 끝부터 끝까지 거실, 부엌, 베란다 등을 자기 집처럼 마구마구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니 아, 각 집마다 쓸 수 있는 전력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할 것 같아서 한번 둘러봤다. 집집마다 소방 안전 점검을 다 해주고 싶은데 전 세대를 다 해주기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굳이 그럴 의무도 없다. 지금처럼 다른 일로 불러서 가게 된 집에는 그냥 간 김에 점검을 해주는데 오늘 온 김에 소방 안전 점검까지 해도 되겠냐? 라고 묻더라고요. 약간 이상했지만 뭐 우리 집에 득되는 일이겠지 싶어서 오래 안 걸리면 해달라 했고 잠깐이면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온 김에 해주는 점검이라고 했으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다시 갔다가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실 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거든요. 안 해줘도 될 점검을 호의로 해주는데 그걸 위해서 다시 관리사무소까지 갔다 온다? 정말 이상한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아저씨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저씨가 잠깐 나가신 사이에 방에서 문 닫고 없던 척을 하고 있던 동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점검하시는 분이나 수리기사님이 오시면 방문을 딱 닫고 없는 척을 해서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동생이 나와서 기사님 가셨나? 라고 묻길래 소방점검하고 곧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니 동생이 갸우뚱하더니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동생이 씻으러 들어가고 바로 기사님이 오셨고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방점검이라길래 뭐 부엌 인덕션이나 뭐 화재 경보기, 도시가스 숫자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물건을 다 만져보고 물건 택을 하나하나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고데기, 드라이기, 공기청정기 등등 진짜 구석구석 물건을 다 만지고 서랍도 열어보고 아빠 방에 있는 전자시계, 전기 매트, 컴퓨터를 다 만지고 중얼중얼거리고 엄마 방에 뷰티 디바이스 드라이기를 다 만지고 이건 어디다 쓰는 거냐고 물어보고 이때부터는 확 기분이 나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시나요? 라고 날카롭게 물었더니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비 집 확인할 건데 잠깐 전기 다 차단해도 되죠? 묻더라고요. 된다고 하려다가 순간 씻고 있는 동생이 생각나서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생이 씻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저를 거의 10초 동안 많이 쳐다보더니 집에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노크하면서 야, 두꺼비 집 지금 내리면 안 되지? 아직 다 씻으려면 멀었지? 라고 묻고 동생의 대답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뒤도 안 돌아보고 점검이 끝났다고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고 화내는 스타일이라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소방 점검한다고 여기저기 엄청 확인하고 갔다라고만 했는데 여기까지만 듣고도 지금까지 그런 식의 점검은 없었다. 이상하다 하셨고 동생도 자기 씻으러 들어가기 전에 기사님 갔냐고 물어봤을 때 방 안에서 저랑 아저씨 대화를 듣다가 이상해서 씻으러 들어가는 길에 저한테 커터칼을 쥐어주고 갈까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며칠 있다가 관리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40대 정도 돼 보이는 처음 보는 기사님이 일하셨냐고 물어보니 아니다. 항상 계시는 나이 많은 기사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 그날 나이 든 기사님이 잠깐 일을 맡기고 개인 용무 보러 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섭더라고요. 별거 아니지만 좀 수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다들 안전하게 살아요. 취준 중이라 삶이 지루한데 쭈펄 영상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항상 응원하고 애정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김에 삼체 3권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신청곡은 피아노맨의 사랑한다는 말로는 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잠깐 맡기고 간 걸로 해석을 하십니까?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이거 돈 될 만한 물건 있나, 지금 훔쳐갈 만한 거 있나 살펴보고 지금 여자 혼자 있으니까 기회 봐가지고 쓱싹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동생 씻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튄 거 아니야. 와, 너무 무서운데요? 와, 진짜 혼자 계시면요, 이런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AS 오는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누구 있을 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흉흉하잖아요. 자, 신청곡 듣겠습니다. 피아노맨의 사랑한다는 말로는.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이지만 약간 액션감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법 비싼 동네에 월세살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얼뜨기 청년으로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월세가 꽤 비싸지만 보증금이 싼 다세대 주택 2층의 세입자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밤에 일을 마치고 비탈길이 경주 월드 크라켄급인 집으로 가는 오르막을 지나 겨우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늦은 밤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얼마쯤 잤을까요? 제가 누워있던 침대 발끝 쪽에서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싶었지만 가위에 눌린 상태였습니다. 몸 가동 불가 상태에서 중추신경계가 버퍼링이 걸리면서 바둥거리고 있는데 스물스물 바깥이 가로등 불빛에 비친 구릿빛깔 손이 제 발목을 잡고 성큼성큼 제 위로 웬 할머니가 마주보고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귀신이구나 싶었던 저는 바둥거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쪽진 머리에 흰 머리칼이 정돈된 할머니의 구릿빛 주름진 얼굴이 제 얼굴을 불쾌하다는 듯이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분이 나빴지만 흰 소복을 입은 할머니 얼굴이 더 무서워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귀신께서 저의 목을 쪼르고 그랬다가 마구 밟고 막 쌩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이 와서 죽겠는데 이러다가 이 할머니한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나 극강의 생존 본능으로 응축된 저의 몸 에너지가 가동되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귀신이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듯이 제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때가 아니면 일격을 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에 개뚱뚱이 몸속에 쌓인 지방을 녹이기 위해 권투를 했던 저의 펀치가 팡팡 할머니의 얼굴과 명치에 적중했습니다. 할머니 귀신은 흠칫하면서 뒤로 발을 빼 제 주먹을 피하셨지만 저는 젊은 놈이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완판치 쓰리강냉이를 목표로 논스톱 풀파워 펀치 세례를 갈겼습니다. 신나게 맞으셨던 할머니 귀신께서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펀치를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귀신은 만만한 녀석이 아니라는 듯이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평안한 세월을 보내고 집주인분의 내쫓음으로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했던 지금 집에서도 가위에 눌렸는데요. 한 처녀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얼굴이 흉측한 두 눈에 뻥 뚫린 한 여성 귀신이 저의 몸에 올라와 설치길래
벌떡 일어나 더욱 성장한 제 리버샷 연속기에 당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전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퇴치해버렸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복싱장에서 관장님께 자세 교정을 받으며 더욱 힘껏 샌드백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가위 눌림에서는 다른 기술을 쓰고 싶거든요. 그럼 이만 신청곡은 됐고요. 삼체 3 감상회를 빨리 내놓으시죠.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변화구 사연이 좀 많죠?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쭈디. 지난번 무용실 괴담 사연을 올렸던 펄떡이 올시다. 지난 방송에서의 사연의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 제가 겪은 몇 가지 사연을 더 제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 6월 군번으로 7포병여단 661 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개 풀린 군번이었습니다. K9 부대의 경우 보통 한 포대당 5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무슨 일이었는지 11년 6월 군번만 13명이 한 포대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포대 인원 50명 중 13명이 동기이다 보니까 정말 풀릴 대로 풀린 군번이었고 일병을 달자마자 동기끼리 사수부사수 역할을 하며 근무를 서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대는 포대별로 위병소, 탄약고, 동초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였는데 사건 당시 저희 포대는 동초 근무 담당이었습니다. 동초 근무란 대대의 여러 군데 포인트를 돌며 자물쇠의 상태라든지 화포의 상태를 확인하는 근무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의 부대 설명을 해야 됩니다. 7포병여단은 661 대대부터 663 대대까지 3개의 K9 자주포 대대와 하나의 다련장 대대 그리고 본부 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661 대대만이 다른 대대들과 달리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영외 대대였습니다. 영외 대대인 만큼 종교 활동을 위한 교회가 영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건이 벌어진 겨울에는 교회 건물 앞쪽에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원룸 화장실 정도 사이즈의 간이 화장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화장실이긴 했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화장실이라 그런지 아니면 담당 군종병의 성실한 관리 덕분인지 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라지에이터가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겨울철 야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잠시 몸을 녹이기 위해 화장실에 들리는 일까지 생기곤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건은 겨울밤 이 화장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 3시 저는 동기와 함께 동초 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열심히 영내를 돌아다니던 저희는 스키파카를 뚫어버리는 겨울 새벽의 바람과 몰려오는 잠을 이겨내지 못하고 꼼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우리 교회 화장실 가서 잘까? 걸리면 영창이야 미친놈아. 이 시간에 걸리긴 누구한테 걸려. 안에서 문 잠그고 자다가 누구 오면은 라디에이터 점검하고 있었다고 하면 되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핑계와 헛소리였지만 칼바람과 졸음을 이기지 못한 저희는 화장실로 향하게 됩니다. 저의 동기는 변기에 앉아서 잠을 청하였고 저는 그런 동기와 2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세면대 쪽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앉아 잠을 청합니다. 제 시선에는 앞에 앉아있는 동기의 옆태가 보이게 됩니다. 저희는 바로 골아떨어져 달콤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민한 밤귀가 반응을 합니다. 바로 전투화 소리가 이쪽으로 오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야야, 이거 걸리면 영창인데 빨리 펄떡이 깨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저는 바로 눈을 떴고 바로 제 눈에 들어온 광경에 마치 관우처럼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가 흰색 한복을 입은 채로 정면에서 제 동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동기에게 아주 가까운 위치로 거의 서로 얼굴이 맞닿을 만큼의
거리였습니다. 저는 영창이고 나발이고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고 곧이어 저의 동기도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경황이 없던 와중에도 영창은 가기 싫었는지 제가 들은 전투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바로 주변을 살폈지만 주위는 아주 조용한 새벽 그 자체였습니다. 동기는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제가 듣고 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바로 옆에 동기에게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무서움보다는 신기하다는 감정에 흥분이 되었고 얼른 막사로 복귀해 다른 부대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개 풀린 군번은 맞지만 그래봤자 선임들이 훨씬 많은 일병 짬찌들이었고 그런 짬찌들이 근무 태만을 일으키다가 귀신을 본 썰을 풀면 영창이든 징계든 확실한 징벌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함께 오늘 겪은 일은 전역하는 순간까지 함구하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채 2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겪고 2달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교회 화장실을 폐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깨끗한 화장실을 도대체 왜 폐쇄하는지 궁금했지만 간부들은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부 중대 군종병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화장실 변기 위쪽으로는 아주 작은 환기 창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군종병이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그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창문 바깥으로 웃고 있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군종병은 바로 졸도하였고 그 이후 수도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군종병들은 일과를 빼기 위한 뺀질거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를 직접 보았던 저와 제 동기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종병 한 명의 뺑기라기에는 아무 말 없이 바로 신축 화장실을 폐쇄한 간부들의 결정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벌써 14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혹시라도 7포병여단 661 대대에서 근무한 후배 용사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건과 비슷한 맥락의 어떤 소식을 아신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이때쯤 많이 들었던 아델의 롤링 인 더 딥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채팅창에 할머니가 웃을 수도 있지. 진짜 할머니가 있었던 거임. 이라고. 여군 행보관 아니에요? 행보관인데 이제 40대인데 할머니로 보인. 제가 무슨 말을 행보관 저희 행보관님이 할아버지로 보여가지고 농담해봤습니다. 자, 롤링 인 더 딥 듣겠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유사한 구조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병력 200명 규모의 독립대대였습니다. 본부 건물 앞쪽에는 연병장이, 뒤편으로는 훈련과 사격 연습용으로 쓰이는 작은 야산이 있었지요. 그날은 제가 말년병장이었던 무렵 야간 당직을 서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되었을까요? 당직 사령이었던 박중희님과는 평소에도 친한 사이였고 근무가 끝나기 전 사열대 앞에서 그날 당직에 마지막 담배를 함께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병장 건너편으로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희 부대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독립부대입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에 민간인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 순간 저와 박중희님은 동시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박중희님은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고 저는 본부에 들어와 각 초소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누가 들어온 걸 봤느냐고요. 그런데 전 초소에서 아무도 안 들어왔다라는 보고만 돌아왔습니다. 다시 본부 건물 밖으로 나가보니 박중희님이 본부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취사장 뒤편으로 돌아서 들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라면서요. 운동을 잘하던 분이었고 우리 둘 다 할아버지인 걸 식별할 정도로 연병장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데다가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어서 박중희 님이 할아버지를 놓쳤다는 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고 부대 안 어디에서도 그 할아버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그 일을 둘만의 이상한 해프닝으로 그냥 덮어두었습니다. 몇 주 뒤 평소에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있는 취사병 후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날의 일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병장님, 저 며칠 전 새벽에 아침 식사 준비하기 전에 취사장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귀신이 자전거를 타고 야산 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페달도 안 밟고 그냥 자전거에 탄 채 올라가는 거지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봤던 게 그 할아버지였구나. 뒷 야산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병사들에게 훈련일 정도로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곳이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경사를 자전거 페달도 밟지 않고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사실 그 야산에는 주인 모를 무덤이 몇 개 있었어요. 부대에선 예를 갖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벌초를 해주곤 했는데 혹시 그 할아버지는 그 무덤 중 한 곳의 주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날 이전에도 이후에도 저는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이라는 걸 믿지 않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날의 경험은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다. 행보관님 얼굴도 몰라보고 참 어떻게 하려고 참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행보관님이 전기자전거 산 것도 모르고 참나. 자, 비슷하죠 사연이? 자,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대 사연이에요. 오늘 군대 사연이 참 많죠? 제가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 저의 군대 동기가 겪었던 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3년 전, 제가 아직 상병이었을 때입니다. 저의 군대 동기인 A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덜투덜 거리는 것이 습관이었던 놈이었죠. 그날도 어김없이 그 녀석의 투덜거림이 거슬릴 정도로 들렸던 날이었습니다. 폴디도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불침번은 초번과 말번이 편하다는 거 아시죠? 그 녀석은 그날 3번 초 가장 짜증나는 시간대였습니다. 잠깐만요. 10시, 12시, 2시, 4시. 아, 제일 힘들 때구나. 네. 2시, 4시 근무구나. 취침 시간 전까지 투덜대는 그 녀석을 뒤로 하고는 저는 꿀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원래라면 A에 나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피곤한데 너는 너무 개운해 보인다? 참 잘 얻었냐? 식으로 비꼬는 말이 들려야 하는데 너무 조용한 겁니다. 한밤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A의 얼굴을 보았는데 잠을 제대로 설쳤는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퀭했습니다.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 A는 한숨을 쉬며 어젯밤 이야기를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한밤중에 A는 부사수 B와 함께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친한 후임인 B와 배정이 되어서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을 오지 않던 당직 사관이 찾아간 겁니다. 충성! 근무 중 이상무! A의 경례가 끝나기 무섭게 뒤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당직 사관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래, 별일 없지? 예, 문제 없습니다. 그럼 저 부사수랑 같이 식당에 좀 다녀올래? 아까 당직병이 화장실 다녀오는데 식당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 저희 부대는 꽤나 큰 부대라 여러 대대가 같은 건물을 쓰고 있었는데요. 초소 근무를 나가는 근무자들을 위한 휴식실이 따로 제공이 되어서 식당은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청소가 마무리되면 소등 후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 시간까지 쭉 잠겨 있어서 아무도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 초가
불침번을 서고 있는 꼭두새벽에 무슨 소리가 난다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당직병 시켜서 지키고 있으라고 할 테니까 너희 둘이 식당에 다녀와. 그러면서 당직사관은 둘에게 식당 키를 쥐어주었습니다. A와 B는 뭐 어차피 짬 타이 거겠지 뭐 이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이 식당에 도착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고양이 소리나 사람 소리는 아니더랬죠. 이윽고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 꺼진 식당에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TV는 회색 화면을 띄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소리는 TV 소리였지요. 식당 청소나 취사병은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A는 투덜투덜거리며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고 곧이어 B는 식당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리 찾아도 리모컨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A 상병님, 이 정도면 취사병이 리모컨 가져간 거 아닙니까? 야, 헛소리할 시간에 빨리 찾기나 해. 저기 조리실은 들어가 봤어? B는 조리실까지 뒤지기 시작했고 뒤이어 찾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찾던 리모컨은 급양실에 있었더랬죠. 야, 빨리 끄고 가자. 아우, 피곤해. 리모컨을 들고 있던 B가 한참을 만지작대더니 A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병님, 리모컨이 안 먹습니다. 너 일병이 돼가지고 TV도 못 끄냐? 줘봐. B에게서 리모컨을 뺏은 A는 TV를 향해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하지만 TV는 꺼질 기미도 없이 계속해서 회색 화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3번 초인 것도 짜증나는데 리모컨까지 왜 이러냐 이거. 야, 이거 건전지 나간 거 아니야? 짜증이 날 대로 난 A는 의자를 끌고 올라가 천장에 달려있던 TV의 코드를 뽑아버리자 드디어 TV가 꺼졌습니다. 야, 리모컨이 안 되면 이렇게 끄면 될 거 아니야. 됐고 불이나 끄고 와. A는 의자와 리모컨을 돌려뒀고 B가 불을 끄고 난 뒤 둘은 식당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길한 소리에 둘은 뒤를 돌아봤고 분명히 꺼졌던 TV는 회색 빛을 내며 치지직거리고 있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TV가 꺼지자 둘은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후다닥 복귀를 했더랬죠. 그 후 A는 불침번이 끝나고 나서도 두근거려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그렇게 눈이 퀭하고 창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3일 뒤였나요? 제가 취사 지원을 나가서 설거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왔더니 저랑 나이가 같은 취사병 아저씨 한 분이 여유롭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저씨, 뭐 보고 있어요? 뭐 그냥 할 거 없어서 볼 것도 없네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넘기고 있더라고요. 건전지 바꿨어요? 저번에 건전지 나갔다고 누가 그러던데. 에? 누가 그래요? 건전지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다고요? 예. 저번 달 말인가? 그때 바꾼 것 같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주변에 썰로 불었을 때는 그래도 살짝 무서운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공포사연이라 이렇게 남겨봅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리모컨은 내가 할 때는 안 되고 남이 하면 되고 TV도 커졌다가 껴졌다가 무서운 사연이었습니다. 리모컨을 못 쓰는 남자 2명이 공포다. 그거 리모컨이 아니다. 그럼 또 뭔데? 길고 딱딱한 게 리모컨이 아니면 뭔데?
아무튼 오늘 사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7월, 8월 동안에 공포 사연 특집 해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무척 재미있었답니다. 오늘은 뭔가 웃긴 사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 사연은 어떻게 계속 받아볼까요? 아니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받아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저번에도 틀었던 곡인데요. 요즘에 제가 너무 좋아서 맨날 듣고 있는 노래 있습니다. 스팅의 어거스트 윈드 또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